원인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낮에 사용하는 피해 양과 밤에 사용하는 피해 양이 격차가 많이 벌어질 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그 아토피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차례인데 아토피의 원인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다시피 선천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죠. 저도 이제 공감하는 바에 선천적인 원인이 있고 후천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선천적인 원인은 바꿀 수가 없잖아.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까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후천적인 원인을 오늘 얘기 드릴 건데, 후천적이라기보다는 개선 여지가 있는 원인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 이거를 개선하면 아토피가 완치가 되고 다시 아토피가 되고 싶어서 노력을 해도 노력한다는 게 좀 웃긴데, 다시 아토피가 되고 싶어서 막 노력을 해도 쉽게 아토피가 다시 생기지 않는 그 정도의 근원적인 원인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가려울 때의 모세혈관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이 모세혈관이 특별히 더 좁아져야 되는 상황, 뭐 샤워하고 나서나 운동하고 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그런데 이제 일반인과 아토피 환자의 차이, 그리고 같은 아토피 환자인데 여름과 겨울의 차이, 결국은 이 기본적인 모세혈관이 이미 많이 수축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일 때 더 많이 수축을 해야 돼서 적혈구가 막히는 상황이 생기고 가려움이 유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과 이 아토피아의 차이가 이 원래 모세혈관의 굵기 차이에 있어. 원래 모세혈관이 되게 굵어져 있으면 그런 상황은 똑같이 발생하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좁혀도 적혈구가 막히는, 적혈구가 정체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토피를 가진 저도 겨울에는 이게 되게 굵어져 있는 상황인 거야. 여름에 더 가늘어져 있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아토피 환자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이미 더 가늘어져 있는 혈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더 좁혀야 되는 상황에서 적혈구가 막히고 가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이 모세혈관이 좁아져 있는 이 원인을 진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모세혈관이 이렇게 확장되지 못하고 좁아져 있는데 더 좁아져야 되는 상황, 더 좁아져야 되는 상황은 그냥 일시적인 상황이고 근원적인 원인이 아니고, 원래 모세혈관이 좁아지게 된 이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름 아토피를 얘기 드릴 건데, 여름 아토피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여름에 심해지는 아토피 환자를 여름 아토피라고, 그리고 겨울에 심해지는 아토피 환자를 겨울 아토피라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먼저 여름 아토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여름 아토피는 여름에 심해지는 거잖아. 겨울에는 전혀 간지럽지 않아. 그러니까 경증일 경우에는 겨울에는 완전히 괜찮아요. 저도 경증일 때 그랬고, 물론 중증일 때는 여름에 습진이 너무 심하다거나 여름에 이제 상처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겨울까지 그런 상태가 좀 지속되기도 하는데, 어찌 됐건 겨울에는 여름보다는 덜 간지럽단 말이죠. 중증 아토피라고 할지라도. 여름에 더 심해지는 이유는 뭘까? 여름에 더 심해진다고 하는 것은 여름에 이 기본적인 모세혈관이 더 가늘어져 있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실 거예요. 여름에 기온이 높으니까 보통 더 혈관이 굵어져 있지 않나? 혈행이 되게 좋고 열 발산량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굵어져 있지 않나라는 의문을 제기하실 수가 있어요. 네, 보통 정상인들은 그게 맞아요. 정상인들은 그게 맞는데, 여름 아토피의 경우에는 여름에 이게 더 가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정말로 이유인 거지. 제가 지난번에 혈액 대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때 이 낮 시간에 피가 나온다고 했죠. 심부 쪽으로 향하던 동맥이 수축을 하면서 그 피의 양이 이 말초 쪽을 향한 동맥으로 옮겨지는데, 여름에는 기온이 높고 해 떠 있는 시간이 기니까 그래서 더 많이 쓰면서 피부 쪽 혈관이 되게 많이 확장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말초 쪽 혈관에 피를 더 많이 쓴단 말이죠. 겨울에 비해서. 이건 아토피 환자도 똑같아요. 일반인이나 아토피 환자나 여름에 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피가 더 많이 나온다. 이거는 또 마찬가지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피가 많이 나오니까 혈관이 더 많이 열리겠죠. 저녁 시간이 되면 이 바깥쪽에 나와 있던 피들이 안쪽으로 쭉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안쪽으로 쭉 들어오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여름 아토피의 경우에는 이 수면 시간에 피부 재생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피부 재생 시간에 이 피부로 피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장기가 따로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따로 있는 이 용량만큼 수면 중에
피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름 아토피의 경우에는 이 용량이 되게 작은 거야. 그래서 나가 있던 피가 안으로 들어올 때 이 용량이 너무 작으니까 이 용량을 다 채우고 다른데 피를 많이 넣는 거죠. 여름에 낮에는 피가 다 나오니까 더 많이 사용을 해. 그래서 혈관이 더 많이 열려. 그런데 밤에 수면 중에 사용할 수 있는 피의 용량이 너무 작으니까 결과적으로 수면 중에 더 많은 혈관을 적은 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더 많은 혈관을 적은 피로 감당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혈관을 좁혀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겨울에는 왜 괜찮냐? 겨울에는 피가 많이 안 나오니까 이 피부 쪽에 사용하는 혈관 자체가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런데 이 정도는 이 용량이 감당을 하는 거지. 이 용량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똑같으니까, 비슷하니까 이 심부 쪽에 체온은 비슷하단 말이죠. 이 수면 중에 피부로 피를 보내줄 수 있는 이 용량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겨울에 이 정도 열었을 혈관은 이 정도 용량으로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최소한 여름보다 더 굵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름 아토피의 문제는 낮에 나올 수 있는 피는 많지만 밤에 피부 쪽으로 나올 수 있는 피가 적다. 이 용량이 작기 때문에 적은 용량으로 많은 혈관을 감당해야 하는 여름에 오히려 이 혈관이 더 좁아지는 거죠. 피부 재생 시간에 더 넓혀줘야 될 그 시간에 더 좁게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 막 협착이 되고 그러면서 가려움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겨울 아토피는 반대로 이 낮에 사용할 수 있는 피의 용량이 적은 거야. 근데 밤에 사용할 수 있는, 밤에 피부로 피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용량이 되게 많은 거지. 그래서 밤에 혈관을 되게 많이 열어. 이 피부 재생 시간에 더 많이 열었는데, 그런데 겨울이다 보니까 기온이 낮으니까 혈관이 많이 열리지 않는 거지. 피가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겨울에 기온이 낮으니까. 그래서 피가 많이 안 나오고 또 기온에 의해서 모세혈관도 많이 수축하고, 그래서 겨울에 이 낮 시간에 피가 많이 나오지 못하는 바람에 밤에 이제 너무 많이 열어놓은 이 혈관을 적은 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낮에 이 모세혈관이 많이 수축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저녁 시간에 이게 슬슬 막히기 시작하고, 또 이제 자기 전에 많이 압축을 확 할 때 그때 가려움이 생기고, 또 자는 시간에는 또 피가 많으니까 또 이걸 또 열겠다고 막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또 이 부분에 협착이 생기면서 가려울 수 있고, 그런데 너무 많이 또 밤 시간에 혈액이 너무 좋으니까 또 피부 쪽 혈관을 너무 많이 여는 거야. 그럼 그 다음날 낮에 또 적은 피가 나오니까 이 적은 피로 많이 길어진 혈관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또 이거를 많이 좁혀서 사용하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름 아토피든 겨울 아토피든 원인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낮에 사용하는 피의 양과 밤에 사용하는 피의 양이 격차가 많이 벌어질 때, 낮에 사용할 수 있는 피가 되게 많고 밤에 사용할 수 있는 피가 되게 적으면은 여름 아토피가 되는 거고, 낮에 피부 쪽에 사용할 수 있는 피가 되게 적고 밤에 피부 쪽에 사용할 수 있는 피가 되게 많으면은 겨울 아토피가 된다는 거죠. 아기들의 아토피는, 사실 저는 이제 아기 때 아토피가 없었고, 그리고 제가 뭐 아기 때 있었다고 기억이 안 남아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토피 있는 아기를 제가 케어해 봤어야 뭔가 이제 실마리가 정확하게 잡힐 것 같은데, 그래서 아기들의 아토피를 정확하게 제가 이거다 저거다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이론에 맞춰서 생각을 해봤을 때, 아기들은 이제 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시기잖아요.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시기인데, 그래서 이 낮에 피부 쪽으로 피를 보내줄 수 있는 장기가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먼저 했어. 근데 밤에 피부 쪽으로 피를 보내줄 수 있는 이 장기가 아직 성장을 못한 상태야. 그러면 여름 아토피와 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격차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 밤에 이제 수면 중에 이 피부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이 부분도 성장을 하면은 이게 이제 맞춰지는 거지. 밸런스가 맞아지는 거지. 그래서 아기들이 보통 이제 시간이 지나면 대체로 이제 완화가 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과거의 아기들은 왜 안 그랬냐? 과거의 아기와 지금의 아기들은 뭐가 다르냐? 제 생각에는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산모와의 태아가 이제 혈액을 공유하니까 환경이 변화했고, 산모들의 식습관이 변화됐고, 60년대, 80년대, 2000년대 이 산모들의 이 식습관이 많이 다를 거란 말이지.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런 거의 영향으로 애초에 태아의 상태일 때
뭐 60년대 아기들은 이만큼 이제 굵은 상태에서 태어나는데 80년대 태어난 아기들은 조금 더 가늘고 2000년대 태어난 아기들은 더 가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더 가는 모세혈관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이 격차가 발생했을 때 더 아토피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그리고 이게 성장을 할 때까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성장을 해서 밸런스가 맞춰지는데 그때까지 모세혈관이 버티질 못하는 거야. 모세혈관이 이게 하루하루 갈수록 더 좁아질 텐데 더 좁아지는 과정 중에 아토피가 생길 만큼 좁아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원래 굵었으면 이게 먼저 성장되고 또 따라서 이게 성장되면서 밸런스가 맞아지는 그 시간 동안 이 굵은 모세혈관이 어느 정도 좁아지다가 성장을 함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안 좁아져도 될 상황이 되게 되는데 이제 워낙에 좁게 태어난 아기들이라서 그 성장이 맞춰질 시간을 버티지 못하는 거지. 그 시간에 아토피가 이미 생겨버리는 거지. 내가 오늘 이렇게 아토피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선천적인 원인과 결부지어서 다시 한번 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선천적인 원인도 분명히 있거든. 선천적인 원인이라 하면은 그 서양인들은 아토피가 많이 안 생긴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한국이나 일본인들이 아토피를 되게 많이 앓는단 말이죠. 사실 오늘 이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앞에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 거야. 오늘 얘기가 사실은 진짜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얘기가 사실 저는 되게 부담스럽단 말이죠. 지금 영상도 여러 차례 찍고 있어요. 찍고 버리고 이제 계속 그러고 있는데 오늘 얘기를 들으시고 정말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는 오늘 얘기를 들으시고 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제가 또 아토피에 대해서 더 얘기를 드리고 또 해결책까지 얘기를 드리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몸 관리 잘 하시고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